자, 그리고 다음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세제 과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관련해서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뭐 기존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뒤에 이론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증여세, 절세, 전략, 텍스 플래닝, 증여세에 관한 겁니다. 이 내용으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문제는 두 번째 관련된 거니까 이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해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건 이제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라는 건데요. 자, 증여 공제액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는 10년간 2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숫자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몇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기존의 기출예제 뒤에 있는데 볼까요? 네, 증여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는 네, 10년간에 걸쳐서 5천만 원, 그죠? 네, 10년 동안 합산 5천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10년 합산 2천이다. 그죠? 네, 이 문제가 어때요? 이번에 나온 거는 뭐 똑같지는 않고 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지는 않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나온 거죠. 자, 보시면은 네, 미성년자에게 10년의 기간 동안에 2천만 원 이내로 네, 정여할 경우는 정여공제를 받기 때문에 정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거의 뭐 같은 내용으로서 내용을 알면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예, 똑같이 나오는 비중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한 번 더 주의하시고요. 자, 이론을 마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분할해서 정의하는 게 좋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0세일 때 2천만 원을 정의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네, 이제 10년간이니까 20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20세부터 이제 성년이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5천만 원을 더 10년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 증여공제 받으면서 이렇게 일찍부터 네,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증여재산 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게 좋다. 이게 맞아요. 이게 뭐냐면요. 자, 5천만 원을 이제 공제받고 5천만 원까지는 어때요? 공제 성년의 경우 5천만 원의 경우는 세금 안 내죠. 자, 그래도 신고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이것이 운 좋게 2억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신고를 한 상태라면은 이 자금운이 확실하기 때문에 2억 자체가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5천에 대해서 정여 공제 받은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금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2억 전체에 대해서 정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비하려면은 공제 금액 내에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는 뭐냐면은, 보통주 가격이 2만 원일 때 만일에 신주 인수권이 있다. 그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10,000 원이다 그러면 이걸로 정리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정리하고 시장에서 이걸 팔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평가 재산을 정리한다. 고평가 재산을 정리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주식시장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그러면 대주주의 경우는요. 네, 언제? 여기서 정여를 더 많이 하겠죠. 주가가 낮으면은 정여세 부담이 절감되니까. 그죠? 그래서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정의하는 게 더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이제 첫째 문장이 제일 어려운데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여세는 정여자별, 수정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자, 이제 밑에 예시가 나오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4억을 바로 준 경우랑, 자, 이제 이걸 나누어서 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주고, 자, 이제 할아버지가, 자, 조부가 아버지를 이제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자녀에게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2억으로 나누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비교를 하면요. 결론적으로 네, 이렇게 정리했을 때 정여세보다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게 더 절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여세 계산하면 이게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게 절감된다라는 거예요. 문장 보시면은 정여자별, 수정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그 정여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세인데요. 상속세의 경우는 이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 다음에 상속자에게 일단 과세한 다음에 이제 상속자에게 이제
뭐 n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정연세는요, 처음부터 받는 사람의 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해서만 따로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취득세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때요?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가 더 적게 나오겠죠, 세금이. 왜 그렇죠?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누진세가 많이 적용이 되고 여기 누진세가 덜 적용되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연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이기 때문에 사학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나누어서 주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손자에게 주는 경우는 세대 생략, 꼼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0%의 할증 과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100% 세금이라면 130이 되는 거죠. 이게 할증이 붙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서 누진세 절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또 우리 뭐 본 강의나 교재에 또 충분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연세, 절세, 전략 이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